2강 1중 구도에 머물지 아니면 3파전이 가속화될지 지금 상황으로서 예단하기 참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짧은 영상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보험금 받으려고 복잡하게 서류 만들고 사진 찍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내가 낸 돈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드립니다. 버스 환승에도 전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야죠. 이거 후보님께 보고 드려볼까요? 노노! 더 좋지! 고고고!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555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로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서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네, 짧아지는 건 영상뿐이 아닙니다. 메시지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첫 시작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이렇게 아주 간결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이어봤습니다. 더 나은 변화 이재명, 더 나쁜 변화 윤석열 이렇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낸 건데요. 안철수 후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 담합합니까?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내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숏 경쟁, 아주 짧은 영상, 짧은 메시지 경쟁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새로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이제 코로나 국면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일단 예전 대선하고 좀 틀린 게 일단 대규모 조직 동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가 별로 먹히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각 지역구 뭐 조직들 이게 이제 움직여서 그냥 중주시했는데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 선거의 주 운동 방식이 결국은 비대면 숏 경쟁이에요. 숏 경쟁이라 뭐라 하면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나 보시면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숏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짧은 영상 올리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재미없으면 넘겨버립니다. 제가 그 유명한 이제 이 감독한테 물어보니까요. 딱 3초래요. 자기들이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3초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그 영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3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길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지금 이제 선거운동에 이제 유형이 되고 있는 건데 여성가족 폐지? 이게 왜 폐지? 200만 원? 거기에 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듣는 겁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눈길을 끌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유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예. 굉장히 어떤 파퓰리즘적이고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발 다 이제 보험 적용 이러면 전국에 있는 모발 인구들 1,0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분들 다 관심 있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수의 어떤 어려운 중증 환자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또 다수만 아니라 소수가 겪고 있는 고통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이 되면 다수한테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즉 소외당한 소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표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전체 조직이 많고 많은 사람의 관심이 많은 것만 집중해 버린다면 과연 그러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소외된 분들한테 말로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지금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퓰리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쓰는 것만 이제 누구도 돈 쓰지 맙시다 절약합시다 이야기 못합니다. 무조건 어디 가든지 다 준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건 누구 돈으로 주죠? 근데 결국은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영수증이 다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올 텐데 전기료도 인상이 되고 가스료도 인상이 되고 건보료도 인상이 되고 그건 누가 내죠? 내가 내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짧고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빠른 편집이 젊은 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볼거리로는 AI 등장이 꼽힙니다. 재밌는 점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AI 윤석열이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성평등 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고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촌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땡땡님,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네, 가상인간의 등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번 대선 후보에서는 AI 후보도 나타났습니다. 위트 있는 답변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AI를 내세워서 결국 대선 후보 메시지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대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볍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재밌다 이렇게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게 이제 AI 윤석열이니까 뭐 그냥 저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TV 토론에 나와서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면 양성평등 가족부로 했다가 왜 그러면 여성가족부 아예 폐지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저렇게 이제 AI 윤석열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겠죠.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경향에 맞춰서 이런 동영상 뭐 AI 쇼트 뭐 그런 다양한 SNS 상의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오히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봤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심상정 후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5%에서 시작했는데 가장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약진 못지않게 심상정 후보의 부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오늘로 나흘째 칩거 중입니다. 어제 심상정 후보의 자택을 방문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숙고의 시간을 계속 더 가지고 계신 중이고 여러 가지 되게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보 정치의 소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때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내일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장고 끝에 어떤 결단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영국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만나고 왔으니까 뭐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뭐 사퇴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 일단 사퇴는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선거 운동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컨대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접 만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장고를 오랫동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거운동에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하종대 선임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